오늘 단 세 문장만 바꿔도 우리의 관계와 인생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잠깐 숨 고르고 생각하자. 너는 너의 걸음으로 가면 된다. 이번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지? 이 세 마디가 하루를 살리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사람은 겉으로 점잖아 보여도 무심코 내뱉는 말과 반복되는 말버릇 속에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말은 칼과 같습니다. 무뎌서 함부로 휘두르면 상처만 남지만 다듬어진 칼은 꼭 필요한 것을 정확히 자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는 평균 16,000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중 몇 마디만 바뀌어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가 특히 경계한 세 가지 말을 돌아보며 어떻게 말이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급한 말이 있습니다. 빨리 해. 지금 당장. 시간 없어. 이런 말들은 당장은 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쪼개고 관계를 메마르게 만듭니다.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 실수를 부릅니다. 공자는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서두르는 말은 내 불안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말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압박감을 느낄 때 우리의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조급한 말은 결국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숙제를 다그치는 말 속에서 아이의 배움이 얕아지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서둘러 지시하는 말 속에서 신뢰가 조금씩 무너집니다. 호흡을 고르고 한 박자 쉰 다음 말해 보십시오. 천천히 정확하게 하자. 이 짧은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대신 세워줍니다. 오늘의 성급함은 내일의 신뢰를 잃게 하지만 한 박자 늦춘 말은 내일의 신뢰를 쌓게 합니다. 비교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은 벌써 성공했더라. 이런 말은 상대의 의욕을 꺾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스스로의 도를 돌아보고 소인은 남과 이익을 다툰다고 했습니다. 비교의 말은 상대를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존을 갉아먹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단기적으로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SNS 시대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기록은 참고일 뿐 나의 속도는 나만이 압니다. 가장 바람직한 비교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견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이 말은 작지만 단단한 다리가 되어 우리를 건너가게 합니다. 어제보다 읽은 쪽수가 늘었네.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런 말들이 사람을 움직이고 마음을 지탱합니다. 결과만 따지는 말이 있습니다. 성적은 어떻게 됐어? 매출은 얼마야? 결론이 뭐야? 결과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모여 결과가 됩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모래성이고 과정이 단단하면 결과는 늦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대 경영학에서는 이를 과정 지향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구글, 애플 같은 혁신 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과정에서의 배움을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프로젝트에서도 다음 성공의 씨앗을 찾아냅니다. 공자는 배움의 기쁨을 말하며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즐거움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실패했네 라는 말에서 멈추지 말고 무엇을 배웠니? 라고 이어가야 합니다. 결과만을 요구하는 마른 사람을 숫자로 만들고 과정의 정성을 지워버립니다. 반대로 과정을 살리는 마른 숫자 속에 사람의 온기를 더합니다. 틀린 문제를 끝까지 다시 봤구나. 기록을 남기고 고쳤네. 이 말들이 다음 결과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조급함과 비교,
결과만을 따지는 말에 쉽게 기대게 될까요? 그 뿌리는 불안입니다. 불안은 지금 당장이라는 말로 가장을 하고 남들도 하는데라는 말로 위로를 흉내내며 숫자가 말해준다는 말로 진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불안에서 나온 말은 잠깐의 통제감을 주지만 오래가는 신뢰를 빼앗습니다. 현대인의 불안은 정보 과부하와 선택의 피로에서 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정보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빠른 판단, 남들 따라하기, 숫자로 단순화하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신뢰는 느리지만 단단하게 쌓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를 따른다 했습니다. 옳음이 먼저면 말의 속도는 저절로 맞춰지고 이익이 먼저면 말의 속도는 늘 앞지르려 합니다.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 하루 단 3가지만 기억해 봅시다. 서두르던 입술을 다물고 비교하던 혀를 멈추며 결과만 묻던 입을 내려놓는 것. 대신 이런 말로 채우십시오. 잠깐 숨 고르고 생각하자. 너는 너의 걸음으로 가면 된다. 이번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지? 이 3문장은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사람을 움직입니다. 말이 사람을 몰아붙일 수도 있고 말이 사람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를 한 발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물러선 그 한 발이 무너지지 않는 다리가 됩니다. 언어학자들은 말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고를 형성하는 틀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조급한 말을 자주 사용하면 세상이 급하게 보이고 비교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 세상이 경쟁으로만 보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오늘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건 말입니다. 아이에게는 빨리, 대신, 차분히, 동료에게는 왜 아직, 대신, 어디까지 왔는지 같이 볼까, 스스로에게는 또 실패야, 대신, 이번엔 여기까지 배웠네. 말은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듣고, 우리의 마음이 듣고, 내일의 선택이 듣습니다. 좋은 말은 길이 되고, 나쁜 말은 벽이 됩니다. 길 위에서는 함께 걷게 되고, 벽 앞에서는 서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남기는 말이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자는 배움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기쁨의 통로가 될 때 배움은 오래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말합니다. 그 수많은 말 중 단면 마디만 바뀌어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작은 변화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사가 학생에게 틀렸어. 대신 다른 방법도 있겠네. 라고 말했을 때 그 학생은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부모가 아이에게 왜 이것도 못해? 대신 어디서 어려웠는지 말해봐.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급함 대신 숨, 비교 대신 존중, 결과 대신 성장. 이 3가지를 붙들면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모이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자 내일의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릴지 지금 우리의 입술이 결정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고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를 지키며 당신의 응원이 누군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길 바랍니다. 말은 적을수록 깊어지고 정확할수록 따뜻해집니다. 무너뜨리는 말 대신 세우는 말을, 재촉하는 말 대신 믿어주는 말을 고르십시오. 그것이 공자가 우리에게 남긴 오래가고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에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